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TVN의 화제작 폭군의 셰프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셰프가 조선으로 가서 요리한다는 발랄한 발상에 그치지 않고 정치, 운명, 그리고 로맨스까지 다 담아낸 이 드라마, 대체 왜 이렇게 흥행하는 걸까요? 오늘은 요리 정치가 바꿀 수 있는 맛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파트 1 작품의 기획에도와 성공 포인트. 폭군의 셰프는 첫 방송 이후 단숨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타임슬립 사극이 아니라 사극,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를 다 섞어낸 퓨전 사극이에요. 특히 기획의 묘미는 요리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조선이라는 배경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조선으로 타임슬립해 왕의 미각을 잡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죠. 여기에 주연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임윤아 배우는 디테일한 감정 연기로 섬세한 캐릭터를 완벽히 살렸고, 이채민 배우는 갑작스럽게 합류했음에도 승마, 검술, 활쏘기까지 다 직접 익혀서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장태우 감독도 배우들이 100% 이상 해냈다라며 극찬했을 정도예요. 이 시너지 덕분에 국내 흥행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도 진입하며 해외 팬덤까지 확보했습니다. 파트 2 원작과의 차별화. 연산군이 아닌 이연. 원작 소설은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인데 드라마는 이걸 살짝 비틀어서 가상의 폭군 이연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실존 인물 연산군은 역사적 이미지 때문에 창작의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기에 폭군의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죠. 둘째, 역사 속 갑자사화를 갑신사화라는 가상의 사건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덕분에 비극적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새드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의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서사적 자유도를 확보한 거죠. 파트 3 궁궐 속 권력 구도와 인물들의 얽힌 관계. 폭군의 셰프가 단순한 로맨스에서 멈추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궁궐을 뒤흔드는 정치 세력 구도 덕분입니다. 인주대왕 대비와 한씨 가문, 이연희 조모이자 권력의 실세. 처음엔 지영을 시험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요리에 감동하며 조력자로 변합니다. 도승지, 임송재, 이연희 최측근이자 전략가. 처음엔 지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둘의 관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재산대군과 수권, 궁궐 최대의 위협 세력. 겉으로는 바보 행세를 하지만 내심 반정을 꿈꾸는 재산대군, 그리고 질투에 휘말린 강목주. 특히 강목주는 관심이 지영에게 쏠리자 그녀를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죠. 공길 가장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5화에서 이연에게 화살을 쏜 장본인으로 밝혀진과 동시에 사실은 주상파의 위장 충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재산대군과 뜻이 맞아 함께하는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 폭군의 셰프 관계망은 단순히 왕과 셰프의 로맨스를 넘어서 권력 암투와 인간 심리의 방정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트 4 폭군의 셰프 1화부터 6화까지의 줄거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화 고추장 버터 비빔밥. 라포엘도르 결승 무대에서 환호와 극찬 속에 우승을 거머쥔 지영. 미슐랭 3스타 셰프의 꿈을 이루려던 그는 귀국길, 아버지 부탁으로 조선고서 망울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계기일식이 겹친 그날, 비행기 안에서 고소를 펼치자마자 시공간이 뒤틀리며 조선으로 떨어지죠. 그곳은 연희군 이연이 집권한 지 10년, 구식내가 열려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의례를 외면한 채 사냥에 몰두하고 있었죠. 여우를 쫓던 이연은 낯선 행색의 지영을 발견하고 곧장 추격을 시작합니다. 오해와 불신 속 결국 둘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지영은 길근과 나무를 모아 고추장 버터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이를 맛본 이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채용 세력에게 붙잡히며 지영은 자신이 진짜로 타임슬립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화 수비드 요리. 경기 감령 채용에서 젖빈을 맞게 된 지영. 하지만 참모들이 도망쳐 주방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승지 송재가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며 경고했기 때문이었죠. 남은 재료는 초라했고 특히 소고기는 질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고 손끝으로 온도를 맞추는 즉석 수비드 기법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완성합니다. 빈약하다며 트집 잡는 임시 부자와 미양을 채용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지지만 이연이 나타나 요리를 맛본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절대미각을 지닌 그는 지영의 음식을 천하일미라 칭하며 단번에 인정하죠. 지영 덕에 채용으로 끌려온 이들은 돌려보내지만 지영과 길금은 다시 붙잡히며 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영은 결국 대령 숙소로 발탁되는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3화 오뜨 퀴즌. 지영을 향한 수건의 질투는 점점 깊어지고 홍경딸 가문은 수건 애사주로 무너집니다. 도승진은 수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영을 새로운 카드로 선택하고 이연이 지시로 지영과 길금은 잠시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이연은 길금을 고문하겠다며 압박하고 지영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그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 요리는 사슴고기를 활용한 프랑스식 오뜨 퀴진 코스 요리. 이연은 지영이 직접 기미를 해주던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스한 기억을 또 한 번 떠올리며 깊이 흔들립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수건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수락관에서는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상소를 막기 위해 이연은 지영을 정식으로 대령 숙소로 임명하며 보호막을 씌웁니다. 4화 시금치 된장국. 대왕대비가 주관한 숙수 경합. 주제는 효, 필수 재료는 두부와 된장,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방해와 비난 속에서도 지영은 설리내관의 힌트를 얻어 제첩을 넣음으로써 대비의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시키고 대비만의 시금치 된장국을 완성합니다. 그 맛은 대비의 추억을 되살리고 건강까지 생각한 요리였죠. 결국 지영이 승리하고 두 숙수의 목숨도 살려내며 수락관 신뢰를 얻습니다. 그날 밤 이연이 어머니를 언급하며 발작하자 지영은 그를 달래기 위해 지영의 추억이 담긴 된장 파스타를 내놓습니다. 서양식 요리에 놀란 이연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지만 그날 밤 이연이 망울록을 새로이 제작하면서 지영이 가졌던 망울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폐비 사건의 증거를 준 이장균이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날 이연은 술에 취해
지영을 품에 안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5화 눈꽃 슈니첼. 다음날 아침 북어를 패며 분노를 삭히던 지영은 북어 콩소매를 내놓고 이연은 전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한편 명나라 사신단이 입조가 다가오고 조정은 과도한 예단을 논의하지만 이연은 축소를 지시합니다. 수건은 문안지우 낙거상을 빌미로 지영을 무너뜨리려 하고 맹숙수에게 암탉 요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지영은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과 함께 눈꽃 슈니첼을 준비합니다. 겉바속촉한 맛에 주상과 제산대군은 놀라고 수건과의 대결에서도 지영이 승리하죠. 이후 도승지가 지영의 가방을 주상에게 건네며 관계를 더 확고히 하도록 돕죠. 주상은 지영이 말한 망울록은 없었다며 대신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궁에 도착한 명나라 사신 우고는 조선을 얕보며 요리 대결을 제안합니다. 6화 흑임자 마카롱. 우고는 공여 증원과 인삼조공 2배를 요구하지만 이연은 맞대응하며 외교적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사신단에게 지영은 마카롱을 선보이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구군이 걸린 요리 경합. 이연은 지영에게 망울록을 돌려주겠다. 대신 반드시 이겨라라고 명합니다. 제산대군은 뇌물장부로 우군을 이용하고 수건은 맹숙수를 이용해 비상을 쓰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지영은 비장의 무기인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 방앗간으로 나서는데 저작거리에서 주상과 꿀같은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죠. 한편 명나라 숙수 아비수는 대파썰기 시범으로 수락관 숙수들을 압도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락관은 더욱 똘똘 뭉칩니다. 세 가지 경합 주제가 확정되는데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 서로의 요리를 바꿔 조리하기, 그리고 인삼탕 요리입니다. 조선의 국군과 망울록을 건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파트 5 7화 뇌피셜. 궐 밖에서 벌어질 위기. 6화 엔딩 이후 공개된 7화 예고편에서 중요한 대사가 나왔습니다. 표적은 대령 숙수다. 즉 이제 반정 세력이 지영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궁궐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궐 밖으로 외유를 나선 순간 새로운 위협이 다가옵니다. 시나리오 1 암살 위협. 지영은 궐 밖에서 제산대군이 보낸 자객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연이 몸을 던져 지영을 지키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여기서 공길이 극적으로 등장해 암살극을 무력화한다면 그의 충성심이 재조명되겠죠. 시나리오 2 납치와 인질극. 제산대군이 단순히 제거가 아니라 지영을 미끼로 이연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망울록이 타임슬립의 핵심 아이템인 만큼 제산대군이 이를 손에 넣게 된다면 드라마는 판타지적 긴장감을 크게 끌어올릴 겁니다. 시나리오 3 진실탐색. 이연은 어머니 페비언 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예고편이 외우는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사초를 찾기 위한 여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함께 진실을 마주하고 운명을 거스르는 단서를 손에 넣게 되겠죠. 요리 정치의 새로운 판. 명나라 숙수 요리 대결의 후폭풍. 6화 명나라 숙수와 다과 대결은 단순한 먹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곧 조선의 국격과 왕권이 걸린 정치적 전쟁이었죠. 특히 7화 예고에서 압력밥솥을 제작하는 장면이 살짝 비쳤습니다. 즉 지영이 인삼 삼계탕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압력밥솥에 삶으면서 현대기술로 경합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엔 위험도 있습니다. 승리는 이연이 왕권 강화로 이어지며 제산대군 세력에게는 귀녀가 요물이라며 모함받을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즉 이 요리 대결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는 자와 그 운명을 이용하려는 자의 대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망울록과 운명의 서사. 폭군의 셰프가 단순한 타임슬립 로맨스에서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망울록이라는 설정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망울록은 이연이 직접 만든 요리 기록집으로 훗날 지영이 과거로 오게 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즉 이연이 폭군으로 전락하고 폐위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망울록이 완성되고 그 책이 미래의 지영을 조선으로 불러오는 순환적 시간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지영의 요리는 이연이 폭군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폭군이 되도록 운명에 밀어넣는 것일까? 드라마는 이 지점에서 운명에 맞서는 선택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작의 비극적 굴레를 깨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피엔딩 시나리오. 드라마가 원작과 달리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물 이연을 선택했다는 점, 철인왕후처럼 퓨전 사극의 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로맨스로 전환한 서사 흐름을 고려하면 두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함께하는 해피엔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시청자들이 원하는 예측 가능한 행복을 충족시키는 전개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원작이 품고 있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연은 본래 폐위되어야 하는 폭군의 운명을 지니고 있고 원작에서는 지영을 구하기 위해 화살을 대신 맞고 미래로 타임슬립하는 결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비극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아름다운 결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연이 미래에서 지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장기적 전망.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앞으로의 폭군의 셰프는 단순히 권력 다툼이나 요리 경합을 넘어서 운명에 맞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영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폭군의 내면을 치유하고 인간적인 군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연은 지영을 통해 폭군이라는 낙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연은 폭군의 운명을 거슬러 새로운 군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비극을 감내해야만 망울록이 완성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